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하루하루 명암이 엇갈리는 아주 반복되는 등락. 상당히 뭐 정신 차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흐름,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주말을 앞두고 큰 폭의 상승세로 일단 시장이 마감을 합니다.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워낙 가파른 하락에 따른 강한 급반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비이성적인 어떤 투매, 그리고 현재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수급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도 그만큼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겠죠. 지난 2월 10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거의 뭐 한 13조, 14조 정도 넘었죠. 14조 좀 넘는 것 같은데요. 14조가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조, 7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거의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제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겟이 되겠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바이코리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또 제외하고 우리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일련의 생각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 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런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죠? 기관은 팔짱 끼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좋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죠. 그런 또 신념이 굉장히 또 강해요. 자, 삼성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수 없다, 또 주식을 얘기할 수 없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비단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지자 개인 투자자들,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지금에도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안정화되게 되면, 시장 심리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 언제든 삼성전자는 오른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오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언제 안정화를 찾고 다시 또 외국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른다는 것만큼 확실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히 여러분들께 뭐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투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 많이 지금 지분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5%, 즉 절반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 90%, 지금 많이 좀 빠져서 89%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외국인들 중에서 투기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생각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금도 깨고 적금도 깨고, 뭐 최근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 알바해서 모은 돈을 갖다 삼성전자 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제가 오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어떠한 개념, 어떠한 계획이 없이 그냥 싸기 때문에, 단순히 비쌌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이런 개념은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언제 다시 회복세를 찾을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망이 좋고 앞으로 언제가 됐던 간에 다시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뭐 누구도 토를 안 달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예요. 전반적으로죠. 위험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적 전망치라든가 반도체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도 나오고 있고 또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한 어떤 투자든 막연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투자 개념과 투기 개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폭락장에 막 뛰어든다 뭐 이런 게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손해로 접어든 그런 투자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과거의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삼성전자는 우량주다. 안 망한다. 삼성이 망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분들도 계세요. 140년이 넘는 주식 시장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의지라든가 예측대로 시장이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들 힘들겠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아는 상식입니다만 우리 김남식 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투자라는 단어의 정의는 내가 투입한 돈이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된다. 우리 깡통이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한 돈이 깡통이 되더라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을 굴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투자다.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투기에 가깝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투기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자, 뭐 100%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투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받은 월급, 지난달에 받은 월급을,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목돈을 가지고, 단지 싸게 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죠. 오르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떠한 욕심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실 텐데, 한번 제가 오늘 비트코인 얼마 정도 하는지를 한번 거래소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2018년도에 약 2,800만 원인가요? 고점이. 그죠?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월봉인데,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그 당시 아마 2,800만 원인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2,8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1년이 넘게 떨어졌었죠. 약 뭐 300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9년도 초반에. 그러던 게 이제 뭐 1,500만 원, 1,600만 원까지 거의 또 2,000만 원 육박하게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잘못됐다, 비트코인 투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2018년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더니 생전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던 그런 지인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니까 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트코인을 지금에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꼬치꼬치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잘 모르겠다. 뭐 개념은 좀 알겠지만, 그죠? 개념은 제가 인정하지만 이건 지금 사실 투기에 가깝다. 젊은 사람들이 막 목돈을 들여서 너도 나도 뭐 불나방처럼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안 하고 그 당시 주식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현재 안 하고 무슨 설명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얘가 핀잔을 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안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주식을 안 하던 그런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삼성전자를 사서 모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무슨 뭐 동학 어쩌고저쩌고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제가 좀 신문 기사를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뭐 개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삼성전자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한다. 2020년 동학 개미 운동을 한다. 삼성전자 옛날에 그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모으기 운동을 한다. 이런 신조어까지 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근데 뭐 인정을 안 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투자와 투기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 또 주식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뭐 싸다기를 사봤는데 돈을 벌었어. 순간.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은 나중에 향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을 접할 때 지금 이제 기존의 베테랑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처음 주식을 샀는데 이게 삼성전자예요. 예를 들면. 근데 삼성전자 많이 밀려서 샀는데 우연히 봤더니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가 투자한 투자 금액에 크게 수익이 나서 목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을 안 쳐다보면 괜찮은데 주식이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연한 한두 번의 어떤 성공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우리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초보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도 삼성전자를 추천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죠? 회원분들한테. 근데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그러한 어떤 마인드 없이 들어간 거야. 제일 높았을 때. 처음엔 조금 사다가 계속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치. 그동안 아껴놓은 자금을 다 투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투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죠? 이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비트코인하고 비교하시는 분 많아요.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이런 농담도 있어요. 그죠? 인터넷 제가 이제 보고 재밌어서 한번 발췌해 봤는데 주식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 뭣도 모르고 할 때는 그 제가 이제 좀 지웠는데 강아지란 단어가 들었어요. 잡주들 사서 반토막 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처음 해보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조금씩 잃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웃기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주식은 결국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수백만 원을 벌거나 수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죠? 만만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가서 안 할 것 같습니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주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시장에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완전히 그냥 벌떡 일어나는 분도 봤고요. 주식으로 완전히 건물이고 뭐고 뭐 다 날리는 사람도 많이 봤었어요. 자, 뭐 어찌됐든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 방송을, 제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사진에 나오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또 있죠. 10월은 주식 투자에 극히 위험한 달이다. 10월 달을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한 말이 있죠. 또 7월과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도 위험하다. 라고 얘기했죠. 좀 재밌는 얘기죠, 이것도.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에요. 우리가 톰 소의 모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분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주식도 안 좋았고요. 뭐 금광 같은 데다가 투자를 했는데도 망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번 거는 그렇죠. 소설을 써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죠.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죠. 개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밀리면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보통주가 오늘 5.7% 오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은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게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올라도 나오고 빠져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다 받느냐? 개인 투자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저 열차에 지금 다 올라타고 있다는, 삼성전자라는 어떠한 열차에 다 올라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올라타면 절대 못 간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 그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뭐 최근 이제 6조, 7조 원은 이제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의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아무리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중에는 단기 성향 자금도 있고요. 또 그렇죠. 부동산 자금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제가 뭐 최근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건물을 상가 같은 걸 팔아서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 그래요. 뭐 권유를 많이 또 받는데요. 삼성전자. 똑같은 심리죠. 그런 부분이.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장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막 달라붙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뭐 4조, 5조 정도, 뭐 많게는 6조 정도 개인들이 달라붙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많이 떨어져서 내 자금으로 좀 샀다? 이건 아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여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할 거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산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담보라든가 신용,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죠?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정반대예요.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빚을 내서 주식을 막 사서 상투를 만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용 융자 잔고가 올라가요.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빚을 내서 산다는 얘기죠. 네. 빚을 내서 산다라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실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사진이나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 신용 잔고가 200만 주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한 달 후에 300만 주대로 됐고 최근 주가가 큰 폭을 하락하면서 어제 기준인가요?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00만 주에 가까운 삼성전자 신용 잔고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죠? 200만 주대에서 한 달 만에 300만 주대로 또 한 달 만에 600만 주, 700만 주대로. 이게 뭐냐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바닥이다. 저희들도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 고점에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죠? 계속해서 바닥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인들이 물론 기존에 보유한 입장에서 물을 탄다. 그죠? 추가적으로 더 단가를, 매수 단가를 낮추는 개념에서 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은 그런 어떤 자금들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뭐라 그럴까요? 그쵸.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신용잔고가 증가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뭐 어디가 바닥이고 얼마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죠?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싸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전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분석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한 기업이 전 세계에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 그죠?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짱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근데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TSMC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그죠? 그 외에도 이 반도체 외에도 뭐 AI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빅데이터라든가. 거기 보시면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그렇죠. 삼성전자가 약간 떨어지는, 처지는 그런 어떠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사 모읍니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업체 스마트싱스를 2014년 8월에, 그죠? 뭐 미국 서버형 SSD 캐싱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를 11월에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지분에 참여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을 2016년 11월에 인수를 하죠. 스마트카. 여러분 지금 삼성페이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2015년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죠. 루프페이를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페이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잘했어요. 거기다가 실적도 안 좋죠. 근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2020년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가는 원년의 해가 되는 거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적도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 그죠? 서버 같은 경우에 서버용 메모리가 이제 연간 평균 가격대가 뭐 계속해서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 전망치가 2기 약 40% 전년 대비한 40% 정도 오를 거로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실적이라든가 또 배당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2015년에서 17년까지는 12조 9천억 약 13조를 배당에 썼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약 28조 2배 이상 배당을 할 것으로 배당도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강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주주환원 정책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약 350조, 36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50조라고 치 350조에서 지금 270조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 뭐 폴더블,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최근 들어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비메모리, 뭐 스마트폰, 5G, 뭐 2차 전지까지 삼성전자와 관련이 된 종목군은 다 괜찮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쵸 비메모리 부분에 133조를 투자한다고 벌써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착실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까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도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여러분 나는 장기 투자니까 걱정 안 해. 좀 물리더라도 지금 많이 물렸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는 걸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기적인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가가 싸기 때문에 들어온 그런 물량들은 반드시 털립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비메모리의 어떤 투자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인수를 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철학 그런 생각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작년 9월 기준인데요. AMG 약트먼 포커스 펀드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펀드는 미국 펀드인데요. 저평가 우량지를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펀드입니다. 가치 투자 펀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예요?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같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 9월달 자료인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기 보니까 비중이 14%가 넘어요. 이 AMG 약트먼 포커스 펀드는요, 보시면 여러분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펩시콜라라든가 거기 보시면 디즈니, 존스앤존스, 코카콜라,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아주 우량한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중 삼성전자 우선주가 14%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AMG 약트먼 포커스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냐면 보죠. 자, 삼성전자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굉장히 좀 힘들게 좀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바닥을 찍고, 작년도 바닥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무역 분쟁했을 때, 뭐 2000포인트, 1900포인트 잠깐 깨졌을 때, 고기를 시점으로 본다면 그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글로벌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여기를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식 적극적으로 지금 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지금 쏟아지는 장세나라든가 급등락할 땐 좀 자제를 하셔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돈을 주고 사더라도, 지금 45,000원이잖아요. 지금보다 높게 주더라도, 그렇죠. 시장이 안정되고 변동성이 잦아드는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지금 관망했다가 그때 좀 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다 어떤 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고점에서 보는 어떠한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삼성전자는 틀려요. 자, 6만원대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도 그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삼성전자. 몇 년이든 난 삼성전자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심리가 5만원이 깨지고요. 4만원대로 접어드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그렇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주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45,000원인데요. 만약에 4만원대가 깨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집을 팔아서 사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막상 4만원이 깨지잖아요. 무슨 집을 팔어. 지금 물려있는 것까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이라든가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싸다고 들어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사실 주가가 오른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미 통화 수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전 금융위기 때 통화 수합했던 거는 근본적인 현재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뭡니까? 통화 수합이 그렇죠.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쉽게 사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이 나중에는 굉장히 엄청난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식에 접근하시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